TQQQ vs QLD 같은 레버리지인데 결과가 다른 진짜 이유.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TQQQ랑 QLD 둘 다 나스닥 레버리지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지? 어떤 사람은 TQQQ로 대박을 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QLD는 괜찮았는데 TQQQ는 견디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둘 다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를까요? 오늘은 레버리지 배율의 차이를 넘어서 왜 이 두 ETF가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정리하자. 먼저 아주 단순한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QLD,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TQQQ,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겉으로 보면 한 배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한 배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진짜 차이는 배율이 아니라 변동성 증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TQQQ는 QLD보다 수익도 1.5배, 위험도 1.5배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선형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과 손실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2배, 감당 가능한 변동성, 3배, 심리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짐. TQQQ는 QLD보다 단순히 조금 더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복리 왜곡은 3배에서 훨씬 더 치명적이다. 레버리지 ETF의 핵심 리스크는 이미 많이 들어본 복리 왜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배율이 높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보면 나스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QLD, 서서히 깎임, TQQQ, 훨씬 빠르게 깎임. 핵심, 횡보장, 변동성장에서는 TQQQ가 QLD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회복했는데 TQQQ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락장에서의 체감 차이. 이 부분이 투자자 경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20%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QLD 체감상 마이너스 40% 내외, TQQQ 체감상 마이너스 60% 이상. 이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손실률 차이가 아닙니다. 심리의 차이 마이너스 40%. 힘들지만 버텨볼까? 마이너스 60%.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60% 구간에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QQQ는 손실을 확정짓고 나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TQQQ는 회복 속도도 다르다. 하락 이후 회복에서도 두 ETF는 전혀 다릅니다. 마이너스 40% 손실, 원금 회복에 플러스 67% 필요, 마이너스 60% 손실, 원금 회복에 플러스 150% 필요. 즉, TQQQ는 한 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 조건이 훨씬 가혹해집니다. 이 때문에 QLD는 버티면 돌아온다는 경험이 남고 TQQQ는 끝까지 못 버텼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TQQQ는 언제, QLD는 언제 쓰일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쁜 상품일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QLD는 중기 상승장, 비교적 완만한 추세, 변동성 감내 가능한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조금 공격적인 지수 투자에 가깝습니다. TQQQQ는 강한 상승 초입, 유동성 폭발 구간, 짧은 기간 명확한 출구 전략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단기 가속 장치에 가깝습니다. 같은 레버리지인데 결과가 갈리는 진짜 이유. 정리해보면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1. 배율 차이로 인한 구조적 손실 속도. 2. 하락장에서의 심리 붕괴, 지점 차이. 3.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의 차이. 4. 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TQQQ를 QLD처럼 운용하면 거의 확실히 실패합니다. 전문가들이 TQQQ를 더 강하게 말리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QLD까지는 감당해도 TQQQ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처음 접한다. QLD, 레버리지를 전략적으로 쓴다. 조건부, TQQQQ, 장기 묻어둔다. 둘 다 아님. TQQQ와 QLD는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지만 같은 길을 걷는 상품은 아닙니다. QLD는 조금 더 빠른 걸음이고 TQQQQ는 전력 질주입니다.
전력 질주는 짧게는 강력하지만 끝까지 달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입니다. QLD와 TQQQ 혼합 전략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된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QLD로 안정성을 TQQQ로 수익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이 두 상품을 섞는 순간 관리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지만 하락장에서 무너지는 속도와 심리적 압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합 전략의 핵심은 섞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QLD는 중기 상승장을 따라가는 기본 가속 장치로 두고 TQQQ는 강한 상승 초반에만 작동하는 조건부 부스터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포지션, QLD, 보조 포지션, TQQQ, 전체 자산 대비 레버리지 합산 비중은 제한, 그리고 반드시 TQQQ에는 출구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거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 TQQQ는 가장 먼저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TQQQ가 마이너스 50%가 되어도 나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QLD와 TQQQ 혼합 전략은 아직 본인의 단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QLD와 TQQQ 혼합 전략은 수익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통제된 위험 안에서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혼합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